우리나라의 그 은퇴 이후의 세대들이 지금 현재 1,00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의 한 20% 초고령화 사회를 구성하였고, 또 이들이 또 해야 될 사회적인 역할, 또 사회적인 활동도 새로운 각도에서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지금 현재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받은 어떤 혜택, 이런 것들은 앞선 세대들이 받지 못했던 그런 귀중한 혜택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압축 성장을 통하여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대단한 혜택, 축복을 받은 그런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통해서 얻은 성과물로서 우리는 먼저 그 의식주의 혜택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란 의학, 의술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의술의 혜택은 여러 가지 질병의 치료의 혜택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이러한 질병들로부터도 통제 관리 가능한 이런 시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암도, 일부의 암들에 대해서는 또 관리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치매의 문제에도 상당히 다가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 질병을 대처하는 이런 혜택들이 과거와는 보기 드물게 너무나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김정한의 단편소설 축생도라는 소설을 보면은 치료비가 없어서 수의사 수술을 부탁해서 이러한 급성질환을 치료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그 수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드러낸 시대상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식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정말 기하선상에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한 한 번씩 기하자들의 속출에 대한 뉴스거리가 이 5월달이나 되면은 보리가 산출되기 전에 먹을 식량이 없어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그 기하선상에 먹을 것, 먹거리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은 것들을 골라 먹을까, 영양식, 그다음 그 보양식, 그리고 유기농식 등등에 대한 우리의 그 음식에 대한 선별, 음식 재료에 대한 선별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양보조제, 영양제 등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 과거에는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국민 영양제들을 우리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겼고요. 또 우리 나이가 되면 누구든지 다양한 영양제들을 이렇게 섭취하고 선택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국민 영양제는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거 문화의 또 혜택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릴 때는 손이 트는 것이 겨울에 다반사였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만지다 보면 손이 틀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은 온수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요. 또한 그 욕조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다못해 샤워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위생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는 안락한 환경을 추구할 수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더운 여름에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항상 시원하게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이 교통과 자가용의 문화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자가용을 가지리라고는 아무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웠었는데요. 이제는 자가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누가 차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지는 이런 수준의 필수품화된 이런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소득의 증대로 인해서 우리는 복지의 발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록하게 됩니다. 이 복지의 발전은 우리 노인층의 하위 70%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기초연금은 현재 부부가 최대한 54만 8천 원까지 매월 받을 수 있고요. 또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를 통해서 주거, 교육, 의료, 또 생계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반 은퇴자들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라는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의 혜택을 통해서 우리는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 종신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거죠. 이 종신이란 말은 정말 연금을 빼고 나면 다른 데서 쓰기 힘든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이 경제적 안정은 다시 우리들에게
경제적 파워를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 집단으로서의 어떤 대규모 소득 집단으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개인 재산의 축적 세대가 바로 이 은퇴 이후 세대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부동산에 대부분이 투자되어 있습니다만은, 혹은 부동산을 통해서 재산이 분산되지 못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노후 세대들이, 이 은퇴 후 세대들이 이 소비에 이렇게 참여하게 된다면 가장 강력한 소비 주체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파워를 지닌 세대로 등장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다양한 레저 활동을 즐기게 되었는데요. 이 골프라는 것도 이미 국민 스포츠 대회에 올랐고요. 또 많은 그 은퇴 후 세대들이 파크 골프라든가 이런 자연 친화적인 활동들, 그 외에도 물론 뭐 걷기라든가 트레킹이라든가 자연 친화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도 있고요. 탁구라든가 자전거라든가 수영이라든가 다양한 활동들을 즐겼는데요. 이것들은 과거의 어떤 시대 선배들이 하지 못했던 그런 활동의 연장선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한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자전거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4대강을 일주할 수 있는 이런 그 플랫폼이 이렇게 구축되어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고 있어서 건강 관리를 위해서 또 다양한 어떤 선택을 위해서도 굉장히 훌륭한 선택지가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한 이 국민소득의 정대에 따라서 해외여행의 출발선상에서 해외여행은 우리나라가 현재 지난해 기준으로 2,800만 명의 출국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도 제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는 2,900만 명이 이용한 공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 둘 중에 한 명은 이렇게 해외를 나가는 이런 문화적 다양성을 즐기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발전입니다. 이 기술의 발전은 특히 우리가 이 인공지능의 출현, 이거를 우리가 혁명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가장 나이 많은 세대들이 접하는 최초의 세대가 우리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세대와 사용하지 않는 세대들 간에는 엄청난 새로운 획을 걷는, 정말 우리는 꼰대라고 하지 않고 그건 새로운 인류, 신인류의 어떤 접근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마지막으로 늦은 나이에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혜택을 받은 세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다양한 혜택을 받은 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좀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화된 학습 능력을 가지는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배우지 못하는 한들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장녀라든가 장남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 형제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생산 현장이나 직장을 다니면서 형제들의 학비를 대여준 이런 예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주위에서. 그러면서 이 배우지 못한 한들이 응축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정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에 대해서 이런 접근을 가능하고요. 또한 뭐 통신대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인터넷을 통한 대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는 독학으로도 얼마든지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원하는 것들을 언제든지 접근할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오프라인 측면에서는 줄기세포처럼 널려있는 주변의 도서관을 이용하면 정말 다양한 도서들이 제시되어 있고요. 또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여러 교육 기관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혜택받은 전대미문의 세대라면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는 두 가지의 유형으로 우리가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은퇴 유형과 그리고 성장을 추구하는 은퇴 유형,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데요. 어느 것이 더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안정을 추구하는 유형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머니 삶과 같은 온유하고 온화한 이런 삶을 살고 싶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야만이 비로소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깊은 통찰력도 생기고요, 포용력도 생기고 이해력도 생기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너그러이 바라볼 수 있는 관용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게 나이 든 사람의 삶의 관록,
삶의 지혜의 영축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지나온 것들에 대한 회고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안정을 추구하는 은퇴형도 바람직합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아직도 넘치는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내면에 있는 어떤 목소리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성장하고 싶다는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성장 유형의 은퇴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은퇴 후에 성장이냐 안정이냐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사실은 은퇴 기간 이후에는 이 은퇴 허니문이라는 것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은퇴 허니문에는 줄기차게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뭐 길게는 3년이 되든 자기 삶을 위해서 즐기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직장이라는 이런 사회생활의 밀림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서 평화와 안식을 가지기 때문에 즐기는 거죠. 그러나 그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뭘 선택할 것인지, 그래서 안정을 선택할 것인지 성장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물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장을 선택하는 사람을 저는 완령자다 이렇게 부르고요, 안정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고령자다 이렇게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령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고령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5세 이전까지를 중고령자, 75세에서 89세까지를 고령자, 90세부터는 초고령자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저는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을 완령자라고 부르고, 완령자는 74세까지 준완령자, 그리고 75세부터 89세까지는 완령자, 그리고 90세 이후를 초완령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삶의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에서 완령자가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추구를 해야 되는데, 배움의 어떤 전제 조건으로서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가,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 라는 이런 나의 정체성들에 대한 찾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과연 나는 정말 무엇을 했고 그게 나를 즐겁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먼저 정립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확보하고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찾아내고, 그리고 어떤 배움의 길을 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배움의 학습은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자기 자신이 즐겁고 자기 자신이 즐기는 그런 분야에 끊임없는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는 90이 넘는 나이에도 계속해서 바이올린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자기의 성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학습을 통해서, 특히 이 학습에는 AI 학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AI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영원한 꼰대라는 낙인 속에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변화에 우리는 순응하고 적응하고, 그리고 이걸 즐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친구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부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현명하고 스마트한 그런 은퇴 후의 생활을 즐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AI에는 지금 빠른 사람들이 거의 드뭅니다. 거의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 AI입니다. 그러므로 이 AI를 우리가 함께 만나는 것, 이건 정말 지금 현재 2025년에 주어진 우리에게 기회이자 우리에겐 하나의 장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위해 다음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것들이 우리의 주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말 이러한 사례 중에 아주 탁월한, 아주 대단한 사람 우편베르다르 이야기를 다음 회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와서 여기서 정리했습니다. 어찌 우리가 받은 혜택이 9개뿐이겠습니까? 헤아리기 힘들 정도의 혜택과 축복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고령자일지 완령자일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1. 내가 누구인지. 2.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서 3. 나의 소리, 나의 사명을 드러내 봅시다.